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4.19% 하락 마감을 했고요. 금요일까지 좀 이런 시장이 생각보다 좀 좋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봤었는데 금요일 이제 토요일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.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개파락을 시작했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도 있었고,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방송에서 좀 저점을 다져가는 과정으로 저는 좀 보인다라고 언급도 드렸었어요.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변동성은 크게 가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좀 박스권 형태 저점을 다져가는 과정으로 저는 본 거죠.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. 이 지지 구간을 저점으로 두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이렇게 좀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면 방향성을 좀 잡는, 상방으로 좀 방향을 돌리는 그런 흐름을 머릿속으로 금요일까지는 그렸는데, 오늘 이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. 30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아까 제가 좀 본 것 같고, 이제 사우디 쪽에서 러시아에 감산 제의를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. 아마도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좀 겨냥한 그런 뭐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고,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 증산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떨어졌고요. 그러면서 지금 미 선물이 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마이너스 5% 가면서 지금 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 시장이 요런 모습을 저희도 기대를 한 거잖아요. 여기서 고점에서부터 거의 기술적 반등도 하나 없이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폭락이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, 이 안에서 뭐 기본 하루에 3%에서 막 4%씩 변동성이 있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요. 요렇게 좀 이 안에서 요런 모습을 저도 생각을 한 건데, 이렇게 되면은 오늘 뭐 미선물이 한가 같기 때문에 갭 하락을 상당히 크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런 다음에 뭐 어디서 시작할진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, 갭 하락 후에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만약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서 이런 식의 모습이 연출이 되면 내일 우리 증시도 좀 끔찍한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코스닥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, 이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었던 이 지지 구간을 깨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. 거기서 또 600포인트를 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게 좀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600도 지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게 되면 오늘의 이 어떤 공포감이 폭락의 시작을 알리는 공포감인지,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끝을 알리는 공포감인지 우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죠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개인 신용잔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, 최근 이 증시의 조정 동안 개인 매수가 엄청나게 많았죠.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매수세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뭐 반대 매매 물량이나 로스컷 물량이 쏟아지면서 패닉셀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을 이제는 염두해야 될 것 같아요. 똑같이 오늘 뭐 4% 넘는 하락이 있었지만, 이때 이날 이틀 연속 한 7%를 빠졌던 이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위축감이라든지 공포감은 오늘이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뭐 설마 하는 마음, 혹은 야,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졌는데 라는 마음,
한 번 정도 뭐 툼에 더 나오면은 거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에 의존한 희망적인 생각을 지금 갖기에는 지금 상황은 뭐 세계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. 우리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팔고 나서 반등 나오면 어떡하지? 내가 팔고 나서 시장 뭐 저점 잡히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 할 때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이런 생각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저희 이제 리딩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SK 바이오랜드를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리면서 수익분을 거의 이제 반납하는 상황까지 와버렸고, 손실로 전환하기 전에 익절억은 본절로 두 종목 저희도 리딩반도 전부 정리를 해버렸고요. 아깝지만 정리를 해버렸고,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는데 좀 물려 있거든요. 근데 저도 만약에 내일 이 저점을 이탈한다고 하면 현금 100%에 대한 생각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. 현금 100% 해버리고 그냥 좀 당분간 시장을 관망을 할까,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.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시장 저점을 다져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루로 완전히 저의 이 생각이 좀 뒤바뀌어 버려서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. 아무튼 정말 극보수적인 매매 포지션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. 내일장은 정말 초긴장 상태로 좀 시장을 맞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코스피를 아까 잠깐 안 봤는데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조금 강해서 추세를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, 코스피는 지금 이미 무너졌죠. 이미 무너져서 20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2000선을 다시 무너져 버렸고, 1900은 뭐 멀지 않았습니다. 뭐 한두 번 정도만 더 떨어지면 1900이고, 요 정도로 라인에선 뭐 저점을 좀 잡아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코스피는 정말 절망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고점 대비 뭐 13%, 15% 작년 여름 폭락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단은 지금 가격 조정이 일어났거든요. 1900에서는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,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낙폭이 엄청 크지는 않았던 상태고, 하지만 얘도 지금 이 정도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. 저번 이제 작년 여름 폭락장 때 저점이 550포인트 정도라고 잡으면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. 아무튼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.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판단해서 정리를 좀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다시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 테마주들이 좋았고요. 코로나 테마 안에서도 이제 시젠이랑 수젠텍을 필두로 대장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시젠이랑 수젠텍은 이 현상을 갖고요. 아까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좀 깨졌는데 내일 뭐 개파락을 좀 시작을 해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진단키트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치료제 쪽도 뭐 마크로젠이나 뭐 코미팜 뭐 이쪽으로 해서 좀 반등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손세정제 쪽도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. 한국알콜은 저번주 금요일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던 게 있고,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웰크론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얼추 좀 흐름이 만들어가는 패턴 자체가 비슷하다라고 좀 언급 드리면서
뭐 관심 종목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오늘도 장중에 보면은 뚫고 양봉 하나 세워줄만 한데 자꾸 좀 못 세워준다라는, 좀 종목이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, 아까 보니까 결국은 시간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면 내일 이제 갭이 쭉 떠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. 말씀드린 것처럼 웰크론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결국에는 양봉을 하나 뽑아냈던 흐름과 거의 이제 유사한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, 한국알콜은요. 그렇다 보니까 청해 에탄올도 시간외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고,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은 코로나 테마 말고는 뭐 테마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전체의 종목들로 봐도 그렇고 매매에서 수익 낼 만한 마땅한 좀 이제 섹터나 테마가 없죠. 그래서 코로나 테마에 당분간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조금 특이했던 사항은 장중에 마스크 오브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오브제가 이유였더라고 하면은 뭐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뭐 이제 코로나 테마 안에서도 다른 쪽으로 워낙 뭐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좀 장중에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이 투매 폭이 좀 과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대장이었던 웰크론이 장중에 거의 20% 가까운 가격 조정이 일어났어요. 일단은 장 후반 막판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끝났고, 웰크론 같은 경우는 파동이 한 번 나왔고요. 두 번 나왔고 지금 세 번째 파동 안에 있어요.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테마의 대장주는 세 번째 파동까지는 그린다. 웬만하면. 그러고 나서 정말 강한 종목은 세 번째 파동 그리고 쌍봉까지 만들고 떨어지고, 아무튼 뭐 3파동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시세가 대시세가 마무리되는 그림을 보통 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웰크론도 일단은 두 번째 파동 후에 세 번째 파동 안에 이제 아직까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. 근데 얘가 여기서 이 세 번째 파동의 길이를 좀 더 이어가려면 내일은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7,500원 라인은 훼손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얘가 그래도 세 번째 파동의 어떤 과정 안에 아직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늘의 이 고점에서의 투매가 조금 과했다라는 면도 있고요. 거래량도 좀 터져버렸고, 지금 자리는 아무튼 이런 구간 안에서 뭐 무분별한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이익 구간인 분들보다는 좀 뭐 장중에 매수하다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많겠죠.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대응의 영역입니다. 이제는 좀 이렇게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의 영역은 사실은 이런 자리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 3파동을 다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물타기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 좀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이제 시장이 막 전체적으로 여기서 더한 정말 공포감이 드는 폭락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 대비 강하다는 생각도 조금 버리시길 바랍니다. 시장이 진짜 전체적으로 이 이상 공포감이 들면서 무너져 내려버리면 코로나도 같이 무너져 버릴 가능성도 큽니다. 그러니까 전체가 뭐 무너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 이제 최근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코로나 테마 전체적으로 그냥 다 웬만하면 빨간색 뭐 보이고 상승하고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랬잖아요.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코로나 테마 안에서도 어줍지 않은 종목들은 다 같이 아마 무너져 내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. 그 안에서
정말 강한 몇 종목만 살아남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안 좋을수록 자금이 몇 이제 종목으로 상당히 집중되는 경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뭐 전체 뭐 이제 코로나 테마로만 돈이 집중되다가 여기서 더 시장이 만약에 이제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면 코로나 테마 안에서도 또 뭐 소테마 하나로만 돈이 집중되다가 그러다가 또 이 소테마 안에서 몇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뭐 그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약할 때는 코로나 테마를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좀 이제 강하지 않은 종목들 괜히 좀 무분별하게 매수하지 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. 일단 다시 돌아와 보면 진다키트 지금 시젠이 수젠텍은 상이 안 풀렸는데 시젠이 상이 풀렸어요. 네. 조금 이제 사실 이 현상에서 상이 좀 풀리면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첫 번째 상한가 때 상이 풀리면 뭐 웬만하면 좀 빠져나올 기회를 잘 줍니다. 개파락했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오전장에 쭉 뭐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개파락하면서 뭐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지만 다음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또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상 때 개파락이 나오면 정말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. 이 현상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군다나 이 종목이 공매도가 또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 버릴 가능성 그리고 뭐 생각보다 시세를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주지 못하고 그대로 또 흘러내릴 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. 이현상 때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상을 갔는데 그 다음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음봉이 떨어지면 이때는 뭐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손실 보지 않고 탈출 기회를 줄 때 잘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올바른 좀 대응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. 아마 시젠도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4%, 뭐 이제 내일 시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개파락 후에 이렇게 좀 하다가 오전에 살짝 반등이 좀 나오면 그때 만약에 제가 제 개인 매매를 한다면 빠져나올 것 같아요. 뭐 상한가 종가 뭐 보합 수준에서 그 다음에 뭐 보합에서 이제 전일 종가인 62,800원을 뚫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더 보고요.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나오고 내가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저항 맞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좀 대응을 해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장 시작이 이제 9시에 장이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러면 내일 이제 혹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일 개파락을 한다거나 하면 추매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계실 수도 있을 거니까 하나의 이제 팁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의미가 있는 뭐 동시효과는 한 8시 50분부터 정도라고 제가 뭐 생각을 하면 한 50분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얘가 한 6%였던 거죠. 마이너스 6%. 그 다음에 한 뭐 55분, 뭐 58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점점 이 마이너스의 갭을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요. 마이너스 6이었다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5, 4 그리고 장 시작은 마이너스 뭐 한 3%에서 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갭 하락분을 좁혀가면서 개파락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시가에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반대로 50분에 마이너스 6% 뭐 마이너스 6%였는데 55분에 마이너스 뭐 6.5 점점 이 하락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9시 시가 땡 했는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 뭐 8% 이렇게 시작하면
시가에 막 사지 마시고 지켜보세요. 한 번 더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렇게 개파락했다가 그러니까 하락분을 좁혀가면서 시가가 딱 형성이 되면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시가 저가 형태로 상승 반등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하락분이 점점 확대되면서 시가 갭이 형성이 되면 갭이 형성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해서 혹시 내일 대응하실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, 뭐 이제 적당히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왜냐면 또 진단키트가 지금 이틀째 주도 테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틀 했으면 또 내일 오전 정도까지 시세 마무리되고 또 죽을 겁니다 아마.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코로나 테마 쪽으로 뭐 이제 순환매가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내일 오전까지 해서 진단키트 테마 쪽은 좀 정리가 되어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어설프게 또 조정 구간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코로나 테마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지금으로서 보면은 내일의 또 코로나의 순환매는 손세정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. 한국알 9월이 시간에 엄청 많이 뜨네요. 너무 많이 뜨면 또 갭 띄우고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어서 적당히 띄우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, 일단 내일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금값 오르면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엘컴텍도 지금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. 세계 증시가 너무나도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뭐 개별 종목의 느낌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주고요. 오늘 교육주들도 일단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왔는데요. 얘네도 이렇게 채워가는 흐름이 나오려면 지금 2주를 계약을 2주 연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기대감이 나오는 그 시점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또 조만간 또 뭐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, 이 이상 계약을 연기하기는 좀 아무리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도 있지만 좀 지나치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작용하면 아마 교육주는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크겠죠. 뉴스나 어떤 뭐 여론 같은 것들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교육주는.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파미셀도 되게 좀 강하네요. 파미셀도 좀 강한 모습이고,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최근에 일본이랑 다시 갈등이 좀 생기고 있죠. 그러면서 뭐 지소미아 얘기도 다시 나올 수도 있고, 그러면서 장중에 불매운동 관련주인 모나미랑 뭐 톱텍, 그 다음에 뭐 신성통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신성통상은 오늘 음봉을 만들어서 모습이 그렇게 좀 깔끔하지 않네요. 아무튼 얘네도 일단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. 아직까지 매매 대상으로 삼을 만한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얘네가 좀 매매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오려면 한 4,000원 위로 좀 회복되면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하나 세우려고 하는 모습은 좀 생겨야 되지 않나, 그런 흐름을 보여야 되지 않나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이슈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, 뭐 한진칼, PC디렉트, 케이프 뭐 이렇게 있는데요. 한진칼은 이 정도면은 저번주 금요일까지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 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떨어지네요. 얘는 다음 공략분은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아마 이 이상 추가 하락이 21선을 깨는 추가 하락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,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혹시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21선 닫고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6만원 라인 이상은 좀 깨지 않고 지지 여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. 네, 오늘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어떻게 제가 뭐 언급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. 뭐
거의 대부분이 큰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,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냥 밀린 것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참 코멘트 드릴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. 아무튼 저희 리딩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번 금요일 날 요때 사서 이제 익절을 한번 하고 나오고 종가에 다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장 마감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. 흑자 전환도 했고 작년 최초로 1조 매출을 돌파하는 성과가 좀 있었어서, 물론 컨센서스를 뭐 완전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정도는 나왔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저도 했고, 장중에 뭐 한 이익이 5% 정도까지는 났었던 것 같은데, 시장을 그래도 이기면서 강하게 장중에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어서 저도 좀 버티다가 시장이 장중에 좀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래서 이게 또 사람 심리가, 수익권이었던 종목이 손실 전환되면 팔기가 또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손실 전환 되기 전에 매도 사인 들여버려서 뭐 잘 파신 분들은 진짜 뭐 껌값 벌고 나오셨을 거고, 번절 혹은 아무튼 익절로 나왔고요. SK 바이오랜드도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, 오늘도 장중까지는 거의 이렇게 양봉이었거든요. 이렇게 양봉이었거든요. 결국은 얘도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아무튼 얘도 한번 이렇게 매수해서 이때 슈팅 때 한번 먹고 나오고, 요날 다시 매수해서 얘도 수익권으로 계속 좀 가지고 있었는데,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흐름을 좀 만들어 간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한번 뚫는 흐름 나올 거라고 봤는데, 얘도 뭐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별수 없이 좀 그렇게 됐네요. 아무튼 손실권 전환하기 전에 저희 리딩반은 일단은 매도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.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시장 상황이 또 한번 좀 희망적인 모습이 아닌, 희망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모습이 출현을 하면 저희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좀 보더라도 정리를 해버리고 현금을, 아무튼 아까 뭐 이제 제가 장 끝나고 카톡방에 멘트 드렸지만, 내일장은 진짜 초긴장 상태로 좀 임하셔야 되고, 현금화에 올인입니다. 그냥 계속해서 현금화만 하는 거죠. 현금화도 그냥 뭐 무조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혹은 이익을 내어서 현금화를 하기 위해 좀 노력하는 내일 하루에 좀 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아마 상당량 현금화를 하기 위해 애를 좀 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일 깨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, 뭐 이런 정도나 이런 정도에서 잡고 양봉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양봉 만든다고 해서 뭐 또 저점 잡았다고 해서 홀딩을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, 저는 지금 떨어지든 양봉이 나오든 일단은 현금화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내일장을 좀 임하려고 합니다. 시청자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